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시작합니다. 저는 백유리입니다.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다음 달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다음 달 경남권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부산과 경남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 개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부산 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먼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부산시와 경남도의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부산시 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 각각 2명씩 일했고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계와 연구계, 만약에 예를 들면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이 각각 1명이신데 그걸 포함하면 부산 7명, 그 다음에 경남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 이래갖고 많은 분이 오셨는데 시민단체에서 부산 시민단체에서 3명, 경남에서 3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시군구청에서 협의해서 추천하는 분 1명씩 이렇게 2명, 그 다음에 이제 상공계에서 또 추천한 분이라고 2명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28명이고 부산위원장 1명, 경남위원장 1명 이렇게 하고 전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요, 말 그대로 공론화입니다. 이 공론화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장단점이 뭔지를 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그걸 들어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나중에 통합 근거안에다가 반영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론회나 설명회, 공청회 또 다른 이제 이런 팜플렛이라든지 그다음에 짧은 형태의 방송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론하고 이렇게 또 시민들에게 시도민들에게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 꽤 오래전부터 나온 것 같아서 이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이 그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부산 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부울경 경제동맹 또 광역연합을 이제 통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행정통합하고 광역연합은 조금 다릅니다. 예, 광역연합은 이제 김경수 지사님 때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EU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느슨한 경제동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행정통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작년 6월경에 부산시장님과 경상남도 지사님이 동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시작이 돼가지고 작년 11월에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산에서 한번 또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남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2월 11일 날 이제 부산에서 또 했는데 3차 회의를 했는데요. 이 3차 회의는 다른 대학하고는 달리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이게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게 뭔지 또 알리고, 그 다음에 행정통합의 선진 사례들을 우리가 좀 들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예. 거기에는 또 경상남도에서 특별위원회,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허용복 위원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가지고 대단한 열의를 가지셨구나 하고 제가 놀라게 됐습니다. 예, 현재까지 이제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제시한 행정통합 모델이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2가지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모델의 차이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각각이 제시한 모델은 아니고요. 예. 기본 안각이라고 대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기본 안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청제입니다. 하는 게 이청제인데 이거는
기존의 시군구는 기초지자체는 그대로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하고 경남만 통합을 하는 거. 그래갖고 완전히 기존의 시군구는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부산 경남이 통합된 행태로 나타나는 게 이게 기본 모델이고요. 이게 2층제입니다. 이게 이 3층제는 뭐냐면은 현재의 시군구 그대로 있고 현재의 부산 경남 따로 있고 또 다음에 부산 경남 위에 미국의 예를 들면 주처럼 준주가 만들어지는 행태가 3층제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2층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진통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이 3층제의 경우에는 좀 행정 구조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광역권 사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부산이나 경남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진행되기가 조금 쉬울 거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2층제와 3층제가 가진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잘 의견 수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행정통합에 대한 이제 부산 시민 또 경남도민들의 의견 수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공론화가 필요할 텐데 이 시도민의 의견 수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한데요. 아까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행정통합은 상향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주민이 반대하면 이거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상향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권역별 토론회, 지금 이제 앞 3월부터 계속될 겁니다. 권역별로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와 동시에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행정통합이 뭔지, 행정통합의 장점은 뭔지 또는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행정통합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됐을 때 여론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까지 나왔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 권고안을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올해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이게 공론화위원회의 주된 역할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진행되는 부분은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주민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공론화위에서 지원은 하지만은 주체는 또 다른 데가 되겠죠. 예를 들면 국회라든지 경상남도 행안부가 될 거고 주민투표는 경상남도와 행안부에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부산시 의회에서는 이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또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 공론화위 활동에 대한 또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의 근거가 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경남도의회에서는 어떤 특위를 구성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부산시에서 여기에 조례안 발의한 거는 올해 2025년 2월 5일에 한 건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작년 12월에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특위를 만들었어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장에는 허용복 의원님이 지금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에는 우기수 부위원장이 맡고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어느 정도 견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우리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와 경상남도의 특별위원회가 좀 만나서 서로 깊이 있는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게 잘 알 수 있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 되면은 좀 원론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과 경남이 왜 행정통합을 해야 하는가? 이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면 이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요. 지금 인구 감소와 그다음에 지역 소멸, 수도권 집중화, 균형 발전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들은 국가적인 난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또 소멸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역의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요걸 한번 보시면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 되는 수도권이 한 2,600만, 나머지가 이제 한 2,500만, 400만 이 정도 가까이 되는데 부산, 경남을 보면 영남권 전체가 한 1,260만 정도 되고요. 예. 부울경이 780만, 부산이 한 670만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행정통합이 굉장히 큰 방법 중에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어느 곳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낼까 이거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를 그냥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수도권 집중화 이런 문제가 사람으로 치면 그냥 어깨 위로만 피가 돌고 있는 거죠. 밑에는 피가 안 도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또 밑에다가 다리 쪽에다가 또 다른 펌프를 하나 다는 거죠. 성장 엔진을 하나 만드는 거죠. 우리 박한수 지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경제 수도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게 피가 전체로 쉽게 돌게 될 거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가지고 경제 수도를 지향하는 거고요. 또 우리 부산 쪽은 항만 물류가 주된 산업이고 경남은 제조업이 주된 산업이잖아요. 그럼 이걸 두 개를 연결해 갖고 시너지를 낸다고 그러면 충분히 경제적으로 경제 수도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또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성장의 시기에서는 부산, 경남이 성공적으로 분가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또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를 막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규모의 경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합쳐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예. 이런 의미가 이게 부산, 경남 행정통합의 큰 필요성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공적인 행정 통합을 좀 이루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어떤 해외 성공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건 두 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자치 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 통합 없이 처음부터 미리 자치 분권을 굉장히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처음부터 자치 분권을 굉장히 잘해요. 스위스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행정 통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 데는 프랑스가 이게 2016년에 전체가 프랑스는 그 지역이 레지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27개가 있는데요. 5개는 해외에 있고 22개가 국내에 있는데 이 22개를 13개로 통합을 하는 걸 2016년에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역적인 이런 문제라든지 분권을 어떻게 자치 분권 강화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약화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타산 지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를 합쳤거든요. 도쿄도와 도쿄부를 합쳐가지고 예. 하나를 통합을 했는 거는 요거는 성공적이고 그래서 지금 동경이 도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조사에서든지 경쟁력 부분에서는 5손가락 안에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좀 모델을 삼을 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도쿄가 그렇게 되니까 오사카도 했는데 오사카는 2015년하고 2020년 했는데 둘 다 실패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경남의 입장에서 우려의 시선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경남이 부산에 너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예. 아까 이게 뭐냐면은 부산 경남 여기가 국가 균형 발전처럼서 지역 소멸이 안 되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반문을 좀 하고 싶거든. 그럼 행정통합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부산은 주로 뭐냐면 서울 쪽으로 흡수를 당하는 거고 또 나머지 요
부산 경남이 나머지는 부산 쪽으로 흡수해요. 이런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지역 소멸이 저는 훨씬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 통합을 해갖고 덩치를 키워가지고 우리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충분한 그래갖고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예. 지금 우리 국가 전체의 측면에서 이게 균형 발전을 한다고 그러면 행정 통합을 했을 때 균형 발전은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부산권, 그다음에 요 중부권, 그다음에 서부권 이리 되겠죠 하는 게 이 서부권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요. 다행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박한수 지사님이 우주항공 복합특별시 이렇게 해갖고 경상남도의 가장 큰 발전 정책 중에 하나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까지 이렇게 해주면 충분히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올해까지만 딱 하는 건가요? 공론화위원회에서의 활동은 올해까지가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 근거안을 만들고 나면 이 근거안을 바탕으로 법률을 또 만들어야 돼요.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전체 주민의 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하는 게. 근데 현재의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올해 말까지는 끝나고 그 공론화위원회에서의 나온 안들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만 특별법 그다음에 주민투표까지 갈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역 소멸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 통합이 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시도민들의 관심이 또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행정 통합을 바라보는 이제 경남 도민들에게 공동위원장으로서 이제 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행정통합에 대한 거는 행정통합은 도민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 도민의 관심이 없으면 실패하고 성공하더라도 굉장히 반쪽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에서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은 자치분권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자치분권을 강화시킬 때 특별법을 하게 될 건데요. 행정통합에 대한 부분 여론이 절대 과반수를 훨씬 넘겼을 때는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과반수가 훨씬 넘는 방법으로 과반수가 훨씬 넘게 이게 찬성이 됐다 이런 소리는 뭐냐면 이 자체가 동력이 됩니다. 행정통합으로 가는 동력이 되고 중앙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통합은 경남도민의 관심을 먹고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방송을 계기로 더 많은 도민분들께 이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이제 지난해 6월에 이임을 하고 8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상국립대 총장의 임기를 이렇게 마치게 된 소회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되게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는 섭섭하다 이런 말도 했는데 제가 시원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경상대학교 총장을 처음 할 때 11년도에 이제 했는데요. 그때 제가 맨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진주라는 작은 도시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물러날 때 누구라도 경상대학교 앞으로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고 도민들이 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대학으로 자라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우리 경남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진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수를 8월 31일 날 퇴임을 했는데 그때는 조금은 섭섭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잘 가르쳤을까
가르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총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혁신적인 사업들 많이 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통합이 되겠죠. 예, 경상국립대가 경남과학기술대와 통합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반대도 있었고 학내외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시너지를 낸 통합이다 하는 걸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통합으로서 나오는 잉여 자원들을 가지고 시대와 지역이 요구하는 단과대학,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우주항공대학을 또 저희들이 처음이자 가장 큽니다. 또 우주항공대학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IT가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양쪽 대학의 IT 분야를 전부 합쳐갖고 IT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MBC 같은데 앞으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만들었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의 시너지가 나타났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연구하고 국제 협력에서 기반을 닦아놨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으로 잘하게 되면 연구와 국제 협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행히 후임이신 우리 건진혜 총장님이 연구 쪽에 굉장히 드라이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경상국립대 총장 이제 2회로 역임을 하셨는데 예. 지금 어떤 총장으로 좀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도? 제가 이제 아까도 조금 말씀을 나왔습니다만은 경상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던 총장 이런 걸로 기억이 되고 싶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대학이 약점이 좀 많은 대학이었습니다. 예. 그런 약점을 극복한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민들한테 좀 더 봉사하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대학의 영역을 여러분들 확장을 한 거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이 이제 좀 정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조금 진통이 있는데 앞으로 의과대학 의과대학하고 그다음에 정부 당국하고 좀 대화를 통해 갖고 원만한 이제 타결이 될 거로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상남도 인구에 비해서 의과대학 인원이 굉장히 가장 작은 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배출 인원도 가장 작은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인구에 비해서 종사하는 의사 수도 굉장히 작은 도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극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원만하게 타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 네. 앞으로 이제 공동위원장으로서의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사회대통합위원회의 교육청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예. 부분도 이제 좀 사회대통합의 측면에서 교육청년 분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고민을 하고 우리 위원들과 같이 의논해 가면서 이 부분에서 제대로 된 실적을 좀 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교육자입니다. 교육행정가 연구자고 교육행정가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를 보면 이제 경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 보면 급격한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가 아까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지역 소멸, 수도권 집중화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또 다른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교육에 의한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다.
교육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이런 원동력이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적인 측면으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교육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참 많이 충격 아닌 충격 또 배움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였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 포커스 경남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